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태형TV의 영태형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러한 컨텐츠, 올 여름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컨텐츠, 누구나 할 수 있는 영태형의 가성비 다이어트. 자, 요즘 날씨 어떠십니까? 대낮 기온이 엄청 상승하고 갑자기 장대비가 워르륵 쏟아지기도 하고 조금만 걸어도 막 콧등에 땀이 묻어나는, 드디어 여름이 오고 말았습니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뭐 바캉스 놀러가고 막 수영, 바다, 산. 저는 사실 그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공포, 드디어 옷이 얇아지고 옷을 하나둘씩 벗어 던져야 되는 그러한 계절이 왔단 말인가. 많은 분들이 여름을 두려워하실 텐데요. 저를 봐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전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호련히 라이브에서 선언한 이후에 살 많이 찌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일단 식이요법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몸에 있는 걸 좀 빼내고요. 눈이 가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입게 됩니다. 칼로리가 높은 게 들어오면 그걸 에너지로 소비시키면 돼요. 다이어트 방송은 꼭 할 겁니다. 가성비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신 줄로 아는데 힘내십시오. 하지만 시간을 들으는 분도 저희 팬이고 소중한 시청자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형태의 다이어트 포맷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TV의 영태형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구독자 모으기도 어렵고요. 조회수도 좀 어렵죠. 매주 평일의 첫 번째 날, 자, 이렇게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영태형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다이어트 한다고 말해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빼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빠지다 못해서 늙어가지고 불쌍해 보기까지 하나요? 제발 좀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지, 살 빼는지 가르쳐주세요 라는 리뷰 요청이 아닌 다이어트 컨텐츠 요청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여러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이어트 렛츠고! 자, 다이어트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냥 나는 살이 쪘으니까 해야지, 이런 약한 동기 말고 뭔가 난 당신같이 뚱뚱한 사람이 싫어요, 이렇게 실현을 당하던지, 아니면 우연히 본 나의 워크샵 사진, 이게 누구야? 이게 나란 말인가?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뺀다든지, 아니면 자, 아키네이터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아키네이터라는 앱은 내가 어떤 캐릭터를 생각하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얘가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면은 캐릭터를 깜짝같이 맞추는, 장난 아닙니다. 이분 누구신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갑자기 나타나 있죠. 이 정체가 밝혀집니다. 채널 고정. 자, 여자입니까?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네. 유튜브를 하나요? 네. 안경을 쓰고 있나요? 네. 자, 여러분, 이 대목입니다. 저를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이 뚱뚱하냐, 뚱뚱한 편이냐라는 말이 나올 때, 뚱뚱하지 않다고 아무리 골라도 저를 맞추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뚱뚱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게임과 관련이 게임회사 출신이니까 뭐 그럴 겁니다 정도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뚱뚱합니까? 2번이나 물어봅니다. 아까 뚱뚱한 편이냐, 뚱뚱한 편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확인 사살을 하죠. 뚱뚱하냐? 알았어. 그럴 겁니다로 내가 지금 아주 자존심이 있지. 결혼을 했습니까? IT 관련 제품의 리뷰를 하죠. 영태형이라고 맞춘단 말이죠. 얘가 나를 맞춘 거는 기분은 좋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영태형은 뚱뚱한 사람, 뚱뚱한 편, 뚱뚱하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만 맞추는 그러한 캐릭터인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빼기로.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여러분에게 하겠다고 라이브에서 공언한 지가 지금 벌써 2달 넘게 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전 별다른 돈을 들이거나 이상 약을 먹거나 뭔가를 하진 않았고요. 그냥 저의 습관을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 일단 12kg 정도를 이제 감량을 한 상태, 한 84.5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이제 72.5, 73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일단 있고요. 지금 잠깐 쉬어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한 거죠. 뭔가 공정하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화사하게 이 맨날 냄새나는 남자만 나타나는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여성분을 모시고 찍게 되어 굉장히 감격스러운데요. 자,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공생균 약사입니다.
나는 공형진 씨라고 한 줄 알고 뭔가 어감이 그렇지만 네. 공생균 약사, 공생균 약사의 정현 씨입니다. 정현님, 갓 정현으로 불리게 될지 아니면 이름도 없이. 이름이 잊혀지게 될지 그거는 방송 끝나봐야 알겠네요. 맨날 공생균이라고 사실 어감이 되게 인테리어 하다가 왜 갑자기 왜 그런 공생균 그것도 균이야 균. 균. 지금 그거 왜 그런 걸로 하게 됐어요? 다 균이에요. 어머. 보이지 나는 않지만 갑자기 엄청 만지라는데. 균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균이 뭐야 하필 나를 만져갖고 그래. 이 균이 서로 공생 관계예요. 인간하고는. 네. 뭐 지금 피부에 있는 균 얘기했지만 맞아. 예, 말하고 있을 때 우리 구강 맞아. 안에도 있고 맞아, 사실 맞아. 이 장 속에도 있고 머리카락 없는 데 없죠. 그래서 이 공생균과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이 생겨서 제가 그럼 공생균을 퍼뜨리자. 사실 오늘 얘기하는 다이어트에도 공생균 다이어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따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균과의 공생. 하긴 뭐 여러분 그 호빵맨에서도 세균맨이 있어야 호빵맨이 있듯이 그쵸. 호빵맨이 혼자서 나타난다면 아무런 재미가 없듯이 우리의 몸속에서도 균이 있어야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자, 우리 몸에 세포가 10쪽이에요. 공생균 다이어트 네.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른 이유는 공생균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네. 제가 터득한 저의 경험적인 지식에서 나온 다이어트 비법을 얘기할 때 옆에서 좀 거들어주든 아니면 지적을 해주든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모셨는데 네. 공생균 얘기를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영태형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영태형 오빠한테는 형이야 오빠야. 뭐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5kg 정도 뺐어요. 근데 자랑하는 거네요. 아니 공생균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야. 공생균으로 다이어트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몸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달 만에 5kg가 빠진 거죠.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다이어트에도 워밍업이 필요하다. 일단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동기부여가 됐어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일단 곡기를 끊어. 곡기를 끊고 그리고 그냥 헬스를 끊어. 다 끊는 게 이렇게 많아. 가고 러닝머신에서 무릎 관절이 나가도록 하다가 토 한 번 할 때까지 하고서 엄청 힘들어. 나갔고 엄청 허기져. 그래서 엄청 음료수 막 먹고 집에 와서 저녁을 막 먹고요. 혹시 옛날에 그랬습니다. 네.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도 일주일이 뭐야. 한 헬스 한 2번, 3번 가고 내가 진짜 기억에 남는 건데 1년치 헬스 클럽 끊고서 하루 간 적 있어요. 하루. 진짜 아까워가지고 사회 초년생 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마음은 됐어도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린 아이들도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몸에 물을 좀 묻히고 발부터 담고 이런 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도 그런 건데 내가 이렇게 뚱뚱하고 겨울 내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몸을 키워왔는데 갑자기 헬스클럽에서 막 으아! 하고 막 밥을 안 먹어버려봐요. 자, 어떻게 워밍업을 하냐면요.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할게요. 몸이 스스로 빠지는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찌는 방향으로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찌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난 진짜 뻥 아니고 물만 먹어도 살이 일주일에 1kg씩 계속 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나 밥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살이 쪄! 정말 아무것도 안 먹진 않았을 거고 일단은 생활습관 자체가 인풋이 지금 과다하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몸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향. 자, 곡선 있죠. 증권 그래프. 우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운동하고 잠깐 곡기를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뭔가 이제 난 다이어트를 하러 가는 거야 라고 우하향 방향으로 꺾어주기 위한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느낌이고요. 저는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식생활 습관이고 하나는 제 몸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 한 공기 먹을 때 2공기 먹고 2공기 먹을 때 3공기 먹는 남들 반찬 리필 한 번 할 때 나 2번 하는 국을 남들이 이만큼 국물 남길 때 나는 싹싹 긁어먹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알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준비를 위해서 곧 너의 몸은 굉장히 적은 양 뭔가 먹고 싶은 것들을 줄이면서 절제되게 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뭐 굳이 배부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얘기해줘야죠. 오밍어. 네. 이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별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별 여행. 그리고 몸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은 많이 먹는 사람들 공통점이 늘어지는 거죠. 푹 처지고 이게 막 무민이라 그래가지고 무민 맞나? 아니다. 그 하마요. 걔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무슨 달걀 프라이 늘어져 있는 애도 그렇고 팬다.
네. 그런 애들 다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익숙하신 음.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것은 나의 사진이 아닐까. 저도 좀 그래요. 밥 먹고 오면은 늘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맨날 엎드려 있고 집에서도 그냥 소파에 집에 가자마자 TV 리모컨 이렇게 현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허물 벗듯이 벗는. 보통 근데 모든 남편들이 그런다는 전설이 있는데 저희 남편 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자, 아무튼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이제 한번 좀 누워 있을 거를 좀 앉아 있고 앉아 있을 걸 조금 한번 일어서고 귀찮아서 안 할 행동을 그냥 한 번 더 해준다듯이 앉을 때도 좀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허리를 꼿꼿하게 펴서 긴장감을 그렇죠. 유지하고 네. 배에도 힘을 주고 이러는 훈련들을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워밍업을 해주는데요. 저는 이 기간을 원래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로 봐요. 이 시간에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하던 걸 안 한다는 것도 줄이는 거긴 줄이는 거니까 네. 마지막 공기밥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제가 파블로프의 갠지 알았어. 왜냐면 내가 습관이 뭐냐면 밤에 이렇게 집에서 막 늦게까지 일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할 때 괜히 나도 모르게 냉장고로 가서 거기는 꺼내다 놓고 먹으면서 보는 습관이 있었던 걸 아는 거예요. 누군가 종을 친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안 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같이 냉장고로 걸어가고 좀비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야. 자꾸 내가 꺼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려다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다 없애버렸더니 그 다음날 냉장고에 간식이 없는데도 또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습관적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모은 것을 먹거나 군것질하는 거는 다이어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습관적.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연가시가 살고 있는 거죠. 양은 줄인 상태지. 간식 같은 것도 안 먹으려고 습관 줄였지. 근데 그날따라 새벽 2시야. 냉장고를 한 10번 연 것 같아. 심지어 침대에 누웠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침이 베개로 또르르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건 여러분 많이 경험했었겠지만 아니 침이 또르르 흐르는 거야. 그럴 때마다 물을 마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네. 물을 먹는 건 좋아요.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힘들겠지만 거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왜냐하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드네. 에이씨 몰라.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견뎌서 그게 이제 적응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한결 편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부터 할 다이어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워밍업 어렵더라도 꼭 참으시고. 또 남자는 좀 이제 내장 지방 위주로 이제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피하 지방이 많아서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는 쪽에 습관을 좀 가중치를 두시고 남성분들은 조금 먹는 쪽에 습관을 조절하는데 가중치를 두시면서 1, 2주 가량 한번 도전 워밍업만 성공하면 절반을 성공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네네. 드려봤어요. 문제 없죠. 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드릴까요? 일단 영태형 오빠가 말씀하신 대로 이 당분이나 이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뭐 간 이런 이렇게 조직 같은데 원래는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복부에 심지어는 5kg 정도의 5kg. 그런 뭐 5만 칼로리 정도를 비축해 놓는 사람들도 있대요. 낙타처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골고루 피하 지방에, 피하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을 해놓는 상태죠. 우리는 지금 이 축적해놓은, 이 비축된 것을 빼내는 게 지금 목표죠. 자, 잘 빼낼 수 있도록 워밍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가 시작되고요. 유명한 말입니다. 운동으로는 살을 뺄 수 없다. 여러분 이거에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악플을 다뤄도 상관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먹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운동만 죽도록 한다. 절대 그걸로 체중이 줄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뭐 근육은 만들어질 수 있고, 근육으로 뭐 변한 만큼 어떻게 되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공생균 다이어트도 일맥상통해요. 동의합니다. 공생균 좀 잡아가시면 안 될까요? 오히려 운동만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운동 엄청 열심히 안 하다가 1시간 했으니까 보상 심리로 갑자기 간식을 더 먹어. 너 왜 그래? 다이어트 한다면 나 오늘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 몰라서 그래. 나 장난 아니야. 아까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막 먹어도 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부 수영단이 있어요. 주부 수영단. 네, 엄마들은 이제 아이 학교 보내고 오전에 수영을 많이 하는데 살을 빼려고 수영을 했지만 하고 나면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침묵이 다져져요. 예, 형님 동생과 함께 밥을 먹다 보면 나는 한 달 동안 수영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살이 더 찌는 거죠.
이제 무조건 식사를 줄여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영태형 그럼 먹던 걸 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곡기를 끊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에 일단은 거기에 집중을 해보자. 기왕 덜 먹을 거면 탄수화물을 줄이면 효과를 더 빨리 본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사실 저탄고지니 뭐 그다음에 지방은 죄가 없다 다큐멘터리 나오고 하면 한때 좀 핫했어요. LHCF 뭐 다이어트니 뭐 무슨 다이어트니 뭐 그게 또 네네. 뭐죠? 덴마크 다이어트니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저도 이걸 좀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막 줄이되 지방을 엄청 때려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방을 양질의 지방을 넣어야 되는데 또 네. 비싸요. 또 그렇죠. 느끼해 먹고 그다음 그걸 하다 보니까 체중 감소와 함께 찾아온 변비, 극심한 변비로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저탄고지가 아니라 한 중간점에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좀 치중을 하라.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방이 축적되는 것은 지방 자체로만 축적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탄수화물을 만나서 결합을 하면은 그게 이제 몸에 그 지방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몸에 축적을 하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방이 쌓인다고 지방이 나쁜 애가 아니라 지방은 원래 에너지로 사용되고 나가려고 했는데 탄수화물이 가지마 잘 가 안 돼 하고 얘를 붙잡아갖고 몸에다 들고 왔으니까 네. 나쁜 놈은 탄수화물이지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이론이었던 것 같고 근데 지방을 왜 넣어요? 지방만 넣는 건 왜 그래요? 했을 때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또 필요하긴 하다네요. 탄수화물도 그렇죠. 필요한데 탄수화물 안 넣으니까 탄수화물을 찾아 헤매다가 지방밖에 안 보이니까 지방을 분해시키면은 거기에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뿅 나와가지고 걔를 먹어보니까 얘가 탄수화물이랑 뭔가 비슷한 대체 물질이네 해갖고 걔를 소비시켜갖고 지방을 이제 쌓여있는 지방도 파괴해서 그거를 먹는다라는 이론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이 케톤체 케톤에 대해서 케톤이 과해지면은 몸에 뭐 이상한 증상이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 지방이 많아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되게 몸이 되게 아까 나 변비 좀 그런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메스꺼워지거나 전 되게 느끼했습니다.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지방을 갑자기 그치. 탄수화물이 이렇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 너무 안 먹으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다 맞아. 들어있고요. 여러분 설탕도 다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네, 완전 탄수화물은 우리가 굳이 안 챙겨 먹어도 돼요.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저탄고지보다는 그래도 저탄고백이 조금 더 낫고, 단백질을 조금 먹는 거. 네. 그 다음에 이 단백질만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그러면은 탄수화물도 좀 먹어야 되나? 어떤 거에도 어떤 영양분이 100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네. 뭐 우리가 쌀, 뭐 현미, 뭐 탄수화물일 것 같지만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극단적인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도대체 뭐냐. 그냥 탄수화물 줄이는 거는 다이어트 효과되는 게 맞는데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적당히 상식선에서 합시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는 일단은 세 끼는 무조건 다 먹고 있어요. 오히려 다이어트 안 할 때 오히려 2끼 먹고 1끼 먹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한 끼 먹는 게 더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자꾸 내가 이거를 계획을 안 세워놓고 불규칙적으로 굶었다가 먹었다가 하면은 폭식이 유발되기도 하고 그냥 이게 되게 몸의 밸런스가 제 멋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배고픈 상태로 두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끼를 그래서 최대한 먹으려고 시간이 뭐 늦어지든 너무 뭐 늦게 일어나든 뭐 했든 그 끼니를 다 채우려고 하되 가운데 끼 아무래도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만나고 점심때 만날 때는 그냥 일반 식단을 먹되 밥을 반 공기. 왜냐면 밥이나 면 이런 게 탄수화물이란 말이지. 그럼 그 딱 정말 반을 딱 덜어놓거나 내려놓고서 먹고 그 식단에 나오는 음식에서도 좀 단맛 나는 거. 왜냐면 단 거는 탄수화물 아닙니까? 그럼요. 씹어서, 그렇죠? 오래 씹어서 그렇죠. 단 거는 다 탄수화물이에요. 가끔 누가 과일은 괜찮잖아요. 딸기 바나나. 살아있는 사탕입니다. 살아있는 사탕. 저는 걔네들을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 뭐 도정한 백미, 사탕, 막 이런 단당류 같은 것들은 단당. 막 들어오면서 소장에서 이미 벌써 그게 다 소진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소화기간이 짧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도 디저트배 따로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소장에서 확 다 분해가 돼가지고요. 포만감이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또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야채 이런 데도 내가 탄수화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그러면 그거는 섬유질하고 이런 당이 막 다 엉켜 있어요. 계속 내려가요. 소장에서는 전혀 이런 섬유질을 분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장까지 내려가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당분을 이 대장에 있는 공생균이 또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잡아가세요, 여기. 아저씨. 에너지를 내게 되니까. 공생균 좀 제발. 네, 백미는 소장에서 뚝딱, 현미는 대장까지 내려가겠죠. 오케이. 식이섬유가 있으니까. 예. 네. 그 말을 또 해드리고 싶었고. 네네네. 자,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네. 뭐, 탄수화물이 뭐 양이 몇 그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이런 위주로 먹고, 어떤 건 조금 지양을 하자. 이렇게 좀, 네. 나름 머릿속에 선을 그어서, 네. 이쪽에 있는 아이들과 저쪽에 있는 아이들을 좀 정해놓고서, 좀 먹어야, 기왕 어차피 먹어야 될 때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먹고, 그쵸. 이런 건 좀 안 먹고. 네. 예전에는, 나는 다이어트 중이어서 뷔페 안 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되 골라 먹는 거죠. 탄수화물 당류는 이제 허여멀건한 것도 있습니다. 쌀밥, 흰쌀밥에 뭐 밀가루, 면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냥 생면, 밀가루면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그다음에 단맛, 입을 막 달게 하는 것들. 설탕, 그리고 과일이든 뭐 상관없어요. 입을 달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좀. 빵, 케이크, 그치. 젤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빵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단빵. 그렇죠. 근데 단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좀 덜 하얀 빵.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단계를 머릿속에 해놓고서 당연히 단 거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거예요. 먹어야 된다면. 영태형 오빠가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려는 당지수인 것 같아요. 당지수. 예, 당지수라는 게 이 탄수화물 50g 정도가 들어있는 음식에 얼마나 이렇게 빨리 우리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느냐를 측정한 건데 이 당지수가 낮을수록 오빠 말대로 입에는 덜 달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이 혈당을 높이는 속도도 덜 빠르기 때문에 이게 포만감도 덜 갈 수 있고 건강에도 훨씬 좋은 거예요. 난 건강이 좋아지고 있군요. 난 몰랐어요. 중용의 덕을 지키는데 그래서 나 스스로를 이제 배고프게 하지는 말되 또 과식 너무 막 배 부르게 하지도 말자. 맞아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배를 고프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 탄수화물이나 당류에 좀 이제 걱정하지 않고 먹는 음식을 공개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네. 계란은 좀 많이 부담 없이 먹고 있어요. 삶은 계란 같은 거 먹으면 왠지 수분도 좀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고 저는 반숙란도 네. 되게 좋아하고 네, 짭짤한 네. 거 그리고 치즈 가공 치즈 말고 가급적 생치즈를 이제 먹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유 그리고 뭐 요구르트인데 요구르트 여러분 무가당이라고 써 있지만 당이 다 들어있는데 진짜 조금 들어있는 정말 아주 그냥 아무 그렇죠. 단맛 입에 맛이 네. 없는 그런 요거트. 그런 거를 먹는데 그걸 먹을 때는 조금 먹기 힘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견과류를 좀 뿌려갖고 먹어요. 그래서 견과류도 좀 먹고요. 그 다음에 생선 그리고 뭐 김치 같은 것도 가끔 생각나면 먹고 달지 않은 과일 되게 중요한데 과일이나 채소류 중에서도 좀 단맛 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 먹고 싶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단맛 안 나는 약간 뭐 그런 씁쓸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는 이렇게 좀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해조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마음 놓고 먹는 편이에요. 오빠가 지금 영태 오빠가 말씀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단백질. 예, 단백질을 지금 주로 섭취하셨고 탄수화물 대신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래 뭐야? 네, 이 식이섬유는 날씬함을 유지하는 공생균의 좋은 먹이에요. 오빠는 이미 공생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야. 빠바밤. 공생균 좀 잡아가야 되나? 진짜 지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우리가 탄수화물 안 먹으면 뭐로라도 배는 불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는 배고플 필요가 없어요. 굶을 필요가 없이 그런 거를 편식해서 먹고 나면은 이렇게 2달 만에 12kg. 2달 만에 5kg. 예, 배부르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힘드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몸이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멀리해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라면은 언제 먹어봤단 말인가. 그 라면의 오묘한 맛. 난 또 이제 우리 애들이 요리해달라고 할 때가 좀 있어서 라면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게 냄새가 정말,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아까처럼 그거를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옛날과는 다르게 뭐 너무 단 거 이런 거는 생각 안 나고 많이 못 먹고 이런 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끔 당이 땡기고 가끔 그 라면의 어떤 그 식감이 땡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단 음료가 막 시원하고 단 게 먹고 싶을 땐 탄산수를 그냥 차게 해가지고 청량감으로 먹어서 뭔가 달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조금 해소가 되고 저도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고 탄수화물 근데 이제 떡이라는 게 완전히 탄수화물을 막 압착한 진짜 그건 탄수화물 폭탄이에요. 그래서 곤약을 사서 떡볶이 소스에다가 같이 이제 떡하고 볶은 다음에 떡은 우리 남편 먹고 곤약은 제가 먹고
곤약이 재질이 탄수화물 제로? 예, 이 만난이라고 해서 글루콘 만난 그 칼로리는 없어요. 그런데 식감은 좀 묵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말랑말랑해가지고 괜찮거든요. 그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전문가로서 네. 이분이 사실은 이제 공생균 하지만 사실 요리 쪽으로도 이제 좀 해보려고 유튜브를 꿈꾸고 계십니다. 만약 이 채널이 오픈되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물어볼 게 많아요. 그 곤약이 사실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 하고 그렇죠. 그냥 무 맛이에요. 맥맛. 그래서 좀 진한 양념, 특히 떡볶이라도 네. 아니면 간장 진한 그런 거랑 먹을 땐 그나마 먹을만한데 네. 내가 옛날에 곤약면을 사다가 라면을 만들었다가 말아 먹었어요. 네. 이게 뭐지? 사실 라면은 그 식감을 먹으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네. 아닌데. 곤약을 제가 곤약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해봤는데 차라리 곤약을 끓여서 먹고 싶은 날에는 오뎅하고 같이 해야 돼요. 네, 오뎅 대신에 곤약은 괜찮은데 라면은 아닌 것 같고요. 라면은 이렇게 면발을 후루룩 해서 그 맛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포두부 있어요. 포두부라고 두부 껍질인데 포두부를 아주 잘게 썰어놓은 면두부라는 게 있어요. 이 면을 정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을 대체한 단백질 면으로 파스타도 만들어놨고. 네, 진짜 직접 만들었다고? 네, 진짜 만들었어요. 알리오올리오를 하면은 정말 맛있어요. 왜냐하면은 면두부는 질겨요. 우리가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곤약은 퍼석퍼석 끊겨버리니까 안 돼요. 그다음에 맞아. 그냥 두부로 이렇게 해도 맞아. 이거는 무슨 막 묵사발 같이 다 흐물흐물해버리니까 퍼지지. 예. 근데 이 면두부는 질겨가지고 참 좋고 또 남들이 쫄면 먹을 때 제가 쫄면으로도 해봤어요. 제발, 대박, 괜찮아요. 대박이네. 예. 쫄면 진짜 제가 이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빨리 라면 스프에다가 면두부로 라면 끓여서 하나 올려볼게요. 도전. 네, 도전. 실패하지 않을까요? 너무 맛있을 거예요. 그거를 많이 개발해 주세요. 이 다이어트러들이 뭔가 2% 부족한 그것을 네. 메꿀 수 있도록 그러한 요리법과 이런 거 식재료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자, 이게 뭔 소리냐? 다이어트 하면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막 뭔가 결심하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그 머리에 뭐 끈이라도 타도 살들 하고 뭔가 투쟁의 느낌으로 꼭 참고 인내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로 하면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포기가 빨라져. 폭이 빨라지고. 포기가 빨라지는 거는 예를 들면 그 건수가 있으면 난 바로 포기했어요. 실패했었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렇게 막 꾹 참고 막 안 먹고 하다가 한 이틀째 갑자기 너무 고파가지고 이걸 이만큼 집어먹고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어제보다 500g이 늘었어. 아이씨. 그게 뭐 물만 한 2컵 먹어도 늘 수가 근데 그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어제 틀렸어. 틀렸어. 됐어. 이렇게 맛있는 거 그냥 먹자. 야, 먹어. 야, 치킨도 시켜라. 야, 피자도 시켜라. 콜라도 먹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고 있나 봐. 야, 뭐 그렇게 내가 고생해서 이제 1kg 빠졌다가 어제 그거 먹었다고 500g 또 늘었는데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보지 말고 너무 눈앞에 있는 거를 보지 말고 우상향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상향 우하향 어떤 주식 그래프도 이렇게 올라가고 일자로 1차 곡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곡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를 멀리 보고 내가 오늘은 오르고 내일도 또 오를지라도 전체적인 방향성은 내려가고 있다. 주식 많이 하세요. 주식은 얘기도 하지 맙시다. 네네. 주식을 얘기하면 비트코인 이런 거 네. 금기요. 자, 아무튼 내려가는 거를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빼다가도 제가 이제 한 번에 12kg 빠진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주말에 한 번 3kg 확 찐 적도 있어요. 이러다가. 왜냐하면 그 주말에 네. 뷔페를 3번 갈 일이 있었는데 누구 잔치 생일 파티 그쵸, 누군데 빠질 수가 없고 그 세 번째 날 뷔페는 진짜 나도 먹기 싫었지만 그래도 또 앉아있으면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과식이 이어지고 나름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먹다 보니까 또 이제 잠깐 불더라고요. 근데 원래 빨리 빠진 살이 요요로 빨리 불을 불듯이 그럼요. 다이어트 중에 잠깐 쪘던 살은 또 그냥 빠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가라. 내가 하루 살고 안 살 것도 아닌데. 되게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달 동안 영세형 오빠가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로 아까 뭐 500g 그리고 1kg 많이는 2kg는 내가 어젯밤에 뭐 물만 조금 더 마시거나 뭐 우유만 몇 잔 더 마셔도 그렇게 늘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급하거나 긴장해서 화장실만 조금 못 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치. 네 그런 정도의 체중인데 그게 이제 내가 딱 다이어트 중이야라고 하면은 그 500g이 너무 민감하거든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너무 받고 나는 안 되려나 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진짜로 그 주식
곡선 같이 네. 아씨. 영태형 오빠 곡선은 상향이길 바라지만 자 우리가 바라는 이 하향 곡선인 다이어트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해요. 3월 18일부터 정확하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3월 저도 18일. 극단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체중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 피콕이라는 게 우리 집의 체중계인데 피콕? 네 피콕 이마트 피콕 먹는 거. 아니 그 피쿡이더라고요 내 거는 네. 피쿡이 이 블루투스랑 해가지고 핸드폰에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뭐 빼든지 안 빼든지 난 모르겠다 해서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재봤어요. 오. 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보여줘요. 보시면 3월 18일부터 5월 18일 동안 자 처음에 57.3 곡선 보이시죠? 오르락내리락이에요. 네. 특히 뭐 4월 달에는 마의 제 생일 주간이 있어서 생일 맛있는 거 드셨나봐요. 네, 저는 또 생일을 이렇게 주간도 아니고 월간 생일이에요. 4월 달에 아주 그냥 뭐 피크 막 찍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곡선을 타면서 그러니까. 5월 18일 오늘 아침에 52.2. 아름다운 곡선이네요. 이게 네. 사실 전체로 보면 되게 빠지고 있는데 사람 심리가 요런 구간, 팔 올라간 구간 요 지점에서 괜히 이제 마음이 이제 여기 신경이 넘을 수 있으면 여기 소침이 그렇죠. 네. 안 됐나 보다. 끝났나 보다. 음. 그럴 필요가 없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워밍업 기간 있죠? 아, 워밍업 기간에 마음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빠져요. 그렇지. 습관이에요. 진짜. 습관이에요. 네. 습관이요. 예.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삶을 윤택하게 네. 만들기,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다이어트지. 그렇죠. 내가 불행하게 만드는 게 다이어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짜증나게 거기 민감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살은 빠질지 모르지만 마인드가 방어적이 되더라고. 방어적이 되면은 뭔가 이게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않는 것 같고 몸도 피곤해지고 되게 그 마음 따라가듯이 몸이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 지향하는 바는 이제 다이어트는 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정도 행복하는 게 좋다. 그래야 잘 이제 그 순환도 되고 그냥 노폐물도 나가야 되고 좋은 거는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죠 에너지가 오빠도 지금 상당히 뭐 노폐물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이 노폐물이라는 게 지방 안에 많이 쌓여있어요. 지용성, 우리 뭐 약물 찌꺼기, 뭐 내독소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도 다 지방 안에 있는데 오빠 지금 이 지방이 같이 빠졌잖아요. 지방만 빠진 게 아니라 그런 많은 독소도 같이 빠졌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를 위한 보상을 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든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작은 양과 어떤 거를 그 간격을 정해놓고서 그냥 먹었어요. 저는 그게 뭐 가끔 그래서 네. 그냥 좀 달콤한 거지만 바나나 한 조각 원래 바나나는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바나나가 먹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일요일 오후 2시는 바나나 뭐 반쪽 먹는 시간은 그 바나나 정말 달거든요. 먹으면 먹는다고 안 죽습니다. 다이어트 안 끝납니다. 안 망해요. 영태형의 구체적으로 이제 레시피를 만든 것들도 사실 얘기하면 되게 많아서 그거 나중에 컨텐츠 따로 만들 때 한 번 더 자문을 구할 테니까 네. 또 이제 그 우리 그 공생균 약사님이신 정현 씨께서 이거를 또 한번 많이 만들어 준비해 주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다이어트 중에 해먹으면 좋은 어떤 간식과 음식 뭐 시리즈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몸이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귀 기울여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그 1, 2, 3 요거 순서대로 이제 쭉 지키고 있다 보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여러분의 체중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몸은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쯤 되면 이제 여러분 느껴진다고 할까요? 몸이 느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좀 가볍다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빨리 느낀 건 되게 쉽게 피곤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것이 조금 수월해지고 체중이 줄면서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해졌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이제 옷을 좀 작은 걸로 갈아입고 사람들이 빠졌네 얘기를 해준다거나 얼굴이 뭐 턱선이 생겼네라든지 외형 변화가 그 다음에 왔거든요. 이렇게 변하기 시작할 때가 되게 저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하나의 또 계기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또 기쁜 다이어트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뭔가 다 됐나 해가지고 또 탁 놔버려서 그냥 실패를 하느냐 아니면은 또 여기서 또 하나 케이스가 있어. 내 옛날에 잘못했던 건데 신난다고 여기서 더 혹사시킨 다이어트를 했다가 얼굴이 한 10년 욕심을 부렸구나. 운동을 하루에 4시간씩 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먹는 거를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진짜 이만큼도 안 먹고 그랬더니 그래서 몸무게가 그때 이제 60kg 정도 초반까지 허리가 27까지 막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나야. 오빠 그러면 그때 막 식스팩 생기고 막 그런 근데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 몸은 그런데 얼굴이 진짜 되게 정말 우리 그 가족들이 뜯어 말렸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지 왜냐면 말라고. 예. 얼굴도 까매지고 그리고 이게 일단 얼굴이 푸석푸석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는 이제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체중 줄이는 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나 이렇게 잘 빠지니까 계속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몸이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보상도 좀 해주고요. 저는 이제 보상을 이렇게 생각해요. 식이요법으로 지금 빼는 걸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인풋을 줄이면은 지방도 빠지고 몸에 있는 것도 나쁜 것도 빠지지만 수분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다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좋은 것도 빠진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나이 들어서 빼면은 이렇게 피부가 확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예, 탄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부석해지고 영양가가 빠져. 떨어진 것 같아, 진짜. 예. 그렇죠? 원래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스타일이었지만 네. 확실히 이 푸석푸석해질 때 제가 그래서 뭐 영양제라고 뭐라도 안 바르는 것도 발라주고 아이크림도 발라주고 좀 관리도 좀 하고 팩도 하니까 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완전 시너지죠. 그치. 그러면은 뭐 살이 빼가지고 지금 윤곽도 그러니까. 조금 드러났는데 피부까지 관리해주니까 그러니까. 완전 뭐 미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기왕이면 아니지만 남자분도 나 다이어트 하는 게 무슨 피부 관리래 그게 아니라 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또 이렇게 언밸런스해지니까 얘도 이제 그렇게 조금씩 뭐 비싸게 피부 시술 받으라는 게 아니라 보통 남자분들 관리 안 하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냥 목욕탕에 대중 목욕탕에는 그냥 그 스킨 그거 끝나잖아. 그게 아니라 조금 물어봐. 이제 물어보면 가족분 중에서 어머니나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물어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좀 크림도 발라주고 뭐 보습제도 있고 여기 주름 개선하는 거 아이크림도 있고 뭐 따로 있으니까. 잘 때 바르는 네. 거 아침에 바르는 거 팩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런 거를 발라주면서 피부를 좀 유지해주면 다이어트가 정말 긍정적으로 갈 수 있고 여러분 그 몸이 이렇게 불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공감할 거예요. 옷 사는 게 제일 싫어. 계절 바뀌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마네킹들 예쁘게 막 디스플레이 된 옷들 예쁘게 입지만 나는 맞는 옷이 없거나 입혀놔도 태가 안 나. 내가 입을 수 있는 거는 짜증나요. 예,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없는 그 원피스. 내가 언제나 유행에 상관없이 통바지 아니면 일자 그쵸. 라인 맞아, 원피스. 예, 우리도 막 그래요. 계절이 바뀌고 신상이 나와서 예쁜 옷은 걸리는데 내가 가면 내가 사는 옷은 똑같아요. 그치. 몸의 단점을 가리는 쪽. 네. 다 커버하고 지우고 그다음에 뭐 색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줄이기 시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몸의 체중이 한 이제 10% 정도 내외로 빠지기 시작할 때마다 보상을 해줘라. 그러면은 저는 최근에 그래서 저렴한 유모클로 라는 데 가서 옷을 쭉 샀는데 허리 사이즈가 이제 한 3, 4인치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바지 하나 딱 사고 와, 진짜 많이 줄었다. 예. 그리고 옷 사이즈도 하나 반 정도가 줄어서 라지나 엑스라지를 또 이제 M을 싹 사서 지금 입고 나온 옷입니다. 우리 아들이 M 입는데. 그렇게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옷을 이제 몸을 줄인 다음에 옷을 줄어든 사이즈로 맞춰서 딱 핏하게 입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알아봐줘요. 맞아요. 야, 너 살 되게 많이 뺐다. 그게 이제 그 과도기에 접어들었을 때 제 2의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자들도 살 조금 빠지면은 먼저 얼굴부터 헬스케지거든요. 근데 얼굴이 헬스케졌을 땐 너무 좋아, 첫 주에는. 근데 두 번째 주부터는, 어머, 나 푸석푸석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매일매일 팩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옷도 마찬가지로 저도 항상 검은색, 회색, 진회색을 즐겨 입다가 이번에 딱 5kg, 한 10%를 빠졌더니 그러네, 10%. 이제 이런 색을 막 꺼내 입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다 자신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력한 동기부여와 자신감 향상, 재미를 위해서라도 자기를 위한 보상을 중간중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돼요. 맞아요. 5번째, 저는 이제 이거 이제 그냥 팁 정도의 느낌인데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 휴식.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몸을 혹사시키면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쉬고 잠도 덜 자고 피로한 상태로 예민한 상태로 두면 더 예민해지니까 살이 빠지겠지라고 저도 착각을 했는데 네. 경험에 의해서는 오히려 잠 푹 자고 일어나면 이제 내가 하던 다이어트를 더 잘할 수도 있거니와 효과도 몸이 반효과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숙면. 사실은 대사가 잘 돼야지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막 너무 긴장된 상태로 잠도 안 자고 그럼 대사가 원활해질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아주 몸은 맞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밤새고 이럴 때는 어머 나 그것 때문에 살 빠졌어. 그리고 막 걱정 되게 많을 때 살 빠지잖아요. 맞아. 예. 근데 그건 사실 살 빠진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막
찌든 거죠. 지금 몸이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 걱정거리 해결되고 나면 바로 찌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게 빠지는 게.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원활하게 정상적인 다이어트가 되려면은 푹 자고 잘 일어나고 이런 신진대사가 정말로 건강하게 일어나야지만 돼요. 신진대사. 네. 그러니까 나도 상식적으로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이제 확실히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체중이 감량되고 이렇게 몸도 가벼워지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기초대사량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인풋이 적어도 이게 상승작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어서 몸이 무거워지고 운동은 더 하기 싫었는데 오히려 이제 적게 먹고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생기니까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거나 안 움직였던 사람이 좀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네. 시너지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여튼 기본적인 생활을 해도 칼로리가 소비가 되는 그쵸. 호흡할 때도 잘 때도 소비가 되는 게 기초대사량인데 다이어트 체질로 바뀌기 시작하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맞아. 있거든. 네. 그럼 그때는 당연히 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뭔가 이 안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서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인풋이 똑같이 들어와도 훨씬 더 아웃풋이 그렇지. 많아지니까 우리 몸은 이제 다이어트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 역할을 또 알게 모르게 내 몸에 공생균 중에 날씬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 공생균! 전 그래서 잘 자라. 잘 자려면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아까처럼 행복한 다이어트 그리고 마음을 여유 있게 갖고 햇빛 잘 보고 많이 걷고 그리고 그렇죠. 네. 너무 허기져도 안 되고 너무 배불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편안한 생활, 안정된 생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몸을 밸런스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네. 다이어트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는 네. 이번 영태형 오빠의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은 제가 봤더니 첫 번째가 극단적이지 않아서예요. 그냥 내가 평소 생활하던 데서 조금씩만 줄였고, 적당히. 예, 그다음에 조금씩 좋은 음식으로 편식을 했고, 좋은 예, 편식이죠. 네, 좋은 편식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조금 움직이셨나 봐요. 맞아요, 조금씩. 네, 근데 그렇게만 해도 내가 딱 마음을 먹고, 사실 영순이가 마음을 먹은 거죠. 마음을 먹고 그 세 가지만 잘해도 이렇게 10kg 이상 뺄 수 있고, 뺄 수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5kg 뺐고,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럼요. 1년 동안 뭐 1kg 빼는 거 아니고요.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영태형의 가성비 다이어트였어요. 네. 자, 이제 사실은 5개를 다 얘기하긴 했는데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도 같은데 제가 이거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보강을 해주면 다이어트의 어떤 효과도 효과지만 이 뭔가 시너지를 내면서 몸을 잘 만들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얘기도 또 이만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근육의 그렇죠.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면 밤새야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네. 저도 이제 긴장감을 줘라 정도로 얘기하고 좀 움직여라 걸어라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럼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는 분을 위해서 나도 알아요 뭔지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서 저는 운동을 이제 시작을 오늘부터 할 건데요. 그 운동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헬스장을 끊거나 어디에 가가지고 과도한 긴 시간을 쓰거나 막 엄청 힘든 운동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몰라서 못해요.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역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여러분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도 충분히 운동하려면 할 수 있다. 2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반응이 있으면 2편에도 이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2편도 기다려주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들은 날부터 오늘 바로 여러분 누구나 워밍업부터 시작해 보시면 무더운 여름 바캉스의 계절이 오기 전에 뭔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 약속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잡다하게 얘기를 나눠봤지만 결국 제 경험을 잘 얘기해봤고요.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된 거는 나름 근거가 있고 그럴싸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배경적인 지식을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 정말 도움이 되고 효과가 되는 방법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오늘 드린 얘기는 철저하게 저희 개인적 경험, 영태형의 주관적인 어떤 경험을 토대로 정리된 어떤 것이니까 뭐 이것이 절대적이고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되고 여기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요. 제 네. 경험을 그냥 공유해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저의 살 빠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도 해봐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해서 잘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아직 혼자 찍지 않고 둘이 네. 떠들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떠들었는데요. 아무튼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나오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다이어트는 어렵지 않은데 누구나 마음 먹기에 달렸고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다음 편에서 또 뵙고 싶다는 거죠. 네. 네. 네,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있습니다. 공생균 다이어트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고둠의 공생균. 채널이 꼭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뚱뚱균을 없애드리고 싶은 거죠. 호빵맨 도와줘! 자, 아무튼 공- 이분이 공생균 다이어트로 네. 유튜브 채널도 흥하길 바라면서 이분의 블로그나 이런 것들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거기 찾아가셔서 많이 질문해주세요. 잘 답변해 주시나요? 네, 많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때까진 반응이 없어서 답변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의 반응, 애정 어린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네, 용태 형의 힘을 보여주시면서. 자, 오늘 뭐 하여튼 고생해주신 이분은 사실 저의 절친의 가족 되시는데 이분의 진실, 이분의 신분은 나중에 서서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게스트, 전문가 공생균 약사 정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좀 더 멋진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의 글도 남겨주세요. 다시 보고 싶다면 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